글!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이 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기업일 것 같습니다. 예. 코드 번호 005930 삼성전자인데, 오늘은 2월 10일입니다. 갑작스럽게 삼성전자 주가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저도 되게 궁금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게 상승할 때, 이렇게 해서 상승합니다라고 잘 가르쳐 주질 않죠. 뭐 개별주 같은 경우는 어떤 뭐 뉴스가 나오면 뭐 관련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반응을 하는데, 시가총액 300조짜리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관은 왜 삼성전자를 살까? 추정은 하나, 물증은 없다. 그 내용인데, 뭐, 이거는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 저도 되게 궁금해요. 예,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이렇게 하루에 3% 이상 움직이는 날은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삼성의 주가를 보다 보면 3% 정도는 잘 안 움직여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면 하루에 1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그 정도 움직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거래 규모로 놓고 보게 되면 거래량도 한 1조 이상 거래가 되고, 수급적으로도 봤을 때, 주체별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뭐 1,500억이든 많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지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는데, 일단은 기관들이 좀 많이 산 게 특징이잖아요. 예,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관 매수가 좀 연기금은 조금씩 사고 있었는데, 오늘 유독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수량으로 볼까요? 예. 오른쪽 기타 법인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사주 매입이 되고요. 연기금 매수도 좀 공격적으로 들어왔는데, 금융 투자는 좀 당기니까 좀 빼고, 그러면 이걸 빼고 나서 또 단기 투자가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들어왔다 빠지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약간 펀드의 성격을 좀 갖고 있거든요. 외국인은 조금 덜 팔고 있고. 그래서 일단 기관의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보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은 2월달에 일련의 사건을, 트럼프가 2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스타게이트 이야기가 나왔죠.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건데, 우리 돈으로 치면 700조 정도가 되고요.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주도의 700조. 그러니까 중국의 AI 투자와는 조금 결이 다르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는 마시겠습니다만 초기에는 한 5천만 달러 정도 들어가고 우리 돈으로 한 700억, 예, 그 정도 들어가고 향후 4년 동안에 5천억 달러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제 주요 주축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미국의 오라클,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 다음에 우리 챗GPT, 오픈 AI입니다. 아직 뭐 숙제는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어찌 보게나 되면 초반에 삼성전자 주가를 단기적으로 스타게이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명절 이후에 일시적으로 반등을 당겼다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좀 우리가 사건을 추정해 볼 만한 게 바로 설날 지나고 나서 시장은 딥시크 이슈로 되게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샘 앨트만은 주요 일본을 거쳐서 다시 한번 한국을 또 방한을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 오픈 AI라는 기업은 챗 GPT 지금 글로벌 리드 탑 기업인데, 뭐 시장에 떠도는 말들은 뭐 정확히는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알트만은 우리 한 7조 달러 정도의 자금을 모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천문학적인 돈이죠. 왜 이렇게 모으려고 할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AI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그게 진행이라 보는 것이고, 뭐 본인이 직접 오픈 AI라는 법인 자체가 대출 일으킬 수도 있고 펀딩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마침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을 겁니다. 딥시크가 이제 수학 경시대에서 오픈 AI의 를 제꼈던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었으니까 이미 우리나라 글로벌 정시에서 오픈 AI 이슈를 통해 가지고 충격을 준 것은 명절 이후일 뿐이고, 시차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미 지난해 연말에 수학 경시대에서 점수에서 딥시크의 수학 평가에서 졌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동맹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얼라이언스라는 거죠. 이것도 지금 되게 말이 많거든요. 실내로 앨런 머스크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생각보다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있던 걸 외신 드렸을 거고, 또 오픈앱의 입장에서도 많은 투자금도 필요하니까 이거 보면 소프트뱅크라는 기업이 있죠. 예, 우리가 손정희 의장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일본의 대표적인
또 투자회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게 봤는데 한국을 이제 방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생각할 수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되니까 HBM도 만들고, 그러니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걸 말하는 거죠. AI 가속기를 구동하기 위한. AI 가속기라는 건 이 HBM에다가 엔비디아가 설계한 GPU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우리 그 칩셋을 말하는 거죠.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최신 모델은 블랙웰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HBM하고 칩셋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AI 가속기를 만들죠. 누가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대만의 TSMC가 만들고 있죠. 그럼 한국에서는 HBM도 만들고 AI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예, 보면 현재는 삼성전자도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셀트만과 삼성의 어떤 협력설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추정할 수 있는 게 삼성이 이제 파운드리에서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데 일각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가 원래 테슬라의 차량용 반도체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좀 들어가죠.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시장에서 나와 있는 설설들이니까 이거는 결론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리 퍼즐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럼 이나노 파운드리에서 주요 고객사와 성능 전력 면적 평가 PPA라든지 멀티 프로젝트 웨이프라고 말하는 MPW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처는 뭐 티어 1 그룹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스마트폰이나 HPC는 이제 하이 프리퀀시 컴퓨팅을 말하는 겁니다. 하이 퍼포먼스 컴퓨터.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터, 오토는 자동차겠죠. 혹시 이게 테슬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삼성이 실제적으로 파운드리에서 테슬라와 협력을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테슬라가 최근에 25년에 가장 핫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고 하나가 바로 로보택시, 사이버캡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삼성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적자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파운드리 부분에서 조금 더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이야기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세네 가지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 그러면 삼성이 과연 파운드리에서 어느 정도 TSMC급으로 뭐 가려고 한다면 어떤 뭔가의 정자 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6세대 HBM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핵심이라는 이야기가 HBM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뭐 설에 의하면 뭐 제가 천안 캠퍼스 가서 확인한 건 아니지만 확인한 건 아닙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언론 매체들의 기사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삼성이 천안 캠퍼스에서 글로벌 그 장비 회사죠.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이라든지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가 셋업이 들어갔다. 예. 근데 이 천안 캠퍼스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메인 공장이라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삼성이 차세대 X큐브라는 걸 적용 테스트를 하고 있구나.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말합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어떤 퍼포먼스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HBM4로 대변되는 6세대 쪽에서는 삼성이 일정 부분, 상당 부분 뭐 앞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집중적인 역량을 할 수 있겠구나.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이런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잠깐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이런 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럼 삼성전자가 지난 1월 말에 설날 전후에 실적을 발표할 때 큰 콜을 했는데 이걸 보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하이닉스가 HBM 16단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지난 CES에서도 피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젠슨왕 CEO에 만났을 때도 말이에요. 근데 삼성은 일단은 16단 같은 경우는 사용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 없는 거. 그러면 거꾸로 해석하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 HBM3E는 뭐 물 건너갔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16단 HBM3E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하이닉스 우위에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삼성이 지금 안 되는 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다기보다는 일단 스택 기술 관련 샘플은 제작하고 있고 오히려 컨콜에서 이제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일시 나노 기반의 HBM4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삼성의 보고 내용에 의하면 자신감에 의하면은 25년도 하반기 정도 양산 목표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HBM 16단에 대한 거는 상용화는 어차피 뭐 안 된 건 안 된 거니까 제껴놓고 일단 HBM4와 4E에 집중한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이거는 삼성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취합될 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수급 이야기인데 자, 이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 뭐, 스타게이트든, 알트만의 어떤 협력이든, 테슬라의 협력이든, 또 파운드리에서의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한 기술 테스트, 이런 거 다 진행이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아직은 누구도 알 수 없는 HBM4의 성자가 하이닉스가 될지 삼성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그 과정에서 근데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했다고 그러면은 뭔가가 좀 같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그러면 삼성을 파고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를 팔고 근데 하이닉스도 놓고 보면 주가가 안 간 거지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저 기술은 저 내용은 아마 기관 투자가보다 외국인이 먼저 인지하고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추정할 수 없는 또 다른 이벤트가 뭘까? 주가랑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펼치고 보거든요. 일단 이런 말도 최근에 좀 돌았어요. 중국이 지금 춘절 이후로 이구환신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사자는 거죠. 가전제품, 세트업체 전부 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나 가전업체들의 실적이 되게 좋고 그거 자체가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란 어떤 큰 카테고리에서도 실제적으로 중국 증시는 최근에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가 잘 간다고 꼭 그게 나쁜 건 뭐 모든 걸 다 평가할 건 아니지만 실제로 중국은 1월 전후부터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레거 쪽에서 조금 투자를 많이 강화하고 규제를 풀어주면서 중국의 성장주를 할 수 있는 홍콩 같은 중국의 나스닥이죠. 차스닥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이 다시 신고가로 갔죠. 그러니까 대충 추정을 해보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어느 정도 세트 업체 쪽에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거꾸로 보면 PC나 스마트폰 모바일 쪽을 말하는 겁니다. PC나 스마트폰과 모바일은 같은 말이군요.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데서 어떤 수요 회복이 나오면서 삼성현재 갤럭시 S25도 마찬가지겠지만 약간 좀 반등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쵸? 뭐 낸드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뭐 복잡한 것들은 우리가 아직은 눈으로 확인은 못해요. 한 가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가 있냐면 수급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자사주 매수를 계속 하고 있죠. 지금은 많이는 안 들어와요. 여기 보시면 하루에 이제 50만 주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19일 날 11월 19일 정도에 삼성전자 자사주 발표를 하게 됩니다. 14일 정도인가요? 지난 24년도에. 그러면서 주가가 반짝 올랐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대략 2018년 이후 한 6년 만에 진행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사주 매수를 다시 한번 걸어봤습니다. 당시 3조 원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직전 매수는 11월 20일부터 100만 주씩 이뤄왔는데 지금까지 역산해 보니까 2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4,860만 주 정도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추정컨대 3조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를 대략적으로 5만 원대 중반 가격이니까 그쵸? 5만 원대 중반 정도 가격. 뭐냐면 주가가 최근 이 한 3개월 동안 대략 5만 5천 원 정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환산해 보면 대략 5,600만 주 정도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4,800만 주 정도라고 한다면 3조 원의 자사주 매입 공시의 기한은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그쵸? 뭐 하루에 50만 주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 일주일도 안 걸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삼성전자가 당시 11월 14일 날 자사주 매입을 할 때 총 10조 원을 불렀어요. 10조 원. 10조 원을 불렀고 1차적으로 3조 원을 사는 거고 남아있는 게 7조 원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본인 마음이에요. 사실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약간 우리가 말하는 속칭 찌라시가 돈 거죠. 기관들 입장으로. 특히나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가 혹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그러면 3조 원 매수가 마무리되면 그거는 이제 소각하고 추가적으로 7조 원의 매수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처음에는 7조 했지만 조금 더 플러스 3조로 보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아마 또 수급적으로 땡겼다는 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저도 잘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매크로 관점에서 레거시가 좀 돌아서고 파운드리에서 정말 삼성이 HBM4에서 성과를 얻을지는 아직은 숙제가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타게이트와 관련된 이야기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너무 삼성에 투자해서는 참조할 사항이 될 것 같고 알트만을 통한 어떤 협력 그 자체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삼성이 어느 정도의 파운드리에서 정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보여주고 있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테슬라와의 협력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여전히 물음표와 느낌표가 존재합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면서 심지어 레거시 반도체의 단기 반등에 따른 이런 것까지도 확인해 보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못 내려드리겠네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단기적으로 최근 주가의 어떤 과도한 기관들의 매수는 충분히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과 관련된 어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한번 이 영상이 좀 길지만은 곰곰이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한번 삼성전자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림으로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스토리를 정리한 내용이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